제가 기존에 어떤 그 야외용 뭐 부탄가스통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스 분배기를 뭐 4구가 됐든 뭐 5구가 됐든 2구가 됐든 거기 부탄가스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고모수 정도가 되겠죠. 집안에 쓰는 그런 호수, 이렇게 가정용 그 가스관 호수, 그걸 연결해 가지고 각 조리기구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가정용은 이렇게 그래서 가정용 호수식으로 철 가스관에서 금속 가스관에서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가스레인지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외용으로 이제 조리기를 할 때 이렇게 직접 부탄가스통을 밑에 달지 않고 이런 것을 여러 그릇 부탄가스통 이만 큰 거 하나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중간 꽂기만 하면 가스를 이제 분배해 주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5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더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가스줄만 연결을 시켜주면 그래서 여러 군데서 조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 이런 가스 분배기, 야외용 가스 분배기를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저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스 버너 같은 거 야외용 가스 버너인데 밑에 과열돼 가지고 폭발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밑에 부탄가스통을 곧바로 달지 않고 부탄가스통을 연결해서 가스관을 이렇게 고무 가스관이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그 집안에 쓰는 가스관도 괜찮고 또 다른 가스관도 괜찮습니다. 가스관 연결해서 조리기구에 가스를 전달해서 불꽃첨화해서 그거 하고 부탄가스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뭐 2구짜리가 있을 수 있고 1구짜리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부탄가스통을 1구나 2구 또는 3개짜리를 뽑고 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공급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부탄가스 하나에서 할 수도 있고 2개짜리 할 수도 있고 3개짜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탄가스통을 갖다가 이렇게 큰 거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만한 작은 거 하나 둘 셋 넷 개는 거기서 이제 가스가 분배가 되겠어요. 부탄가스통을 내가 조그만 거 갖고 다니잖아요. 집에서 보면은 가져와 볼게요. 이 부탄가스통을 가스 분배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가스 분배기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있고 거기서 가스 관만 연결을 시켜서 고무호수나 뭐가 됐든 집안에 쓰는 그런 가스 호수면 되겠죠. 연결을 시켜서 조리기구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 갖고 야외용으로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업용 호수라든지 집안에서 정원에 물 줄 때 수돗물을 꼽잖아요. 수돗물을 꼽으면 수압만 좋으면은 거기서 이제 가스 분배기처럼 물 분배기가 있는 거예요. 물 분배기에다 그거 호수 끝을 이렇게 꽂기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잘 잠궈야 되겠죠. 잘 잠그고 수압이 4군데다 그러면 4군데로 물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꼭 물 나오는 구멍만 4개로 만들면 되겠죠. 거기서 호스를 끼워 가지고 농토 같은 농토는 과수원이라도 물 주는 지역이 넓을 때 그때 거기서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내서 이렇게 점수 형식으로 그렇게 주는 그렇게 여러 군데로 물을 배분해 주는 물 배분 장치예요.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 히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스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네. 전기도 분배할 수 있고 가스도 분배할 수 있고 물을 분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이제 물을 이제 가스 이제 물을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에다 중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압으로 해서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그 작물을 적셔주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이스라엘에 쓰는 농법이잖아요. 땅을 조금씩만 적셔가지고 수돗물 틀어놓으면 그냥 약간 이런 물 호수가 꼭 금속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 관으로도 구멍만 뚫어놓고 거기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주변 땅으로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호스를 물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뭐 수도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간에 공급되기만 하면 거기서 10군데로 네 군데, 5군데, 10군데로 물을 배분해서 작물에다가 그냥 넓은 땅에다가 긴 호수를 따라 점수 방식으로 물이 이렇게 지면에 스며들어서 그렇죠. 조금씩 물을 줘가지고 농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쓰시면 물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분배기인데요. 전기 분배기인데 가정용 두꺼비집에는 분배기가 있어요. 배전기로 해가지고 밑에 누전 차단기 있고 그 밑에 배전기로 배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배를 해주거든요. 근데 보면 천장 작업이나 이렇게 가스를 이제 전기를 분배를 할 때 이런 분배기가 마땅한 게 없어요. 마땅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콘센트도 하나의 분배기죠. 이게 또 콘센트도 전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분배기인데 천장 작업을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기존의 전기선을 이렇게 까가지고 알이 나오잖아요. 구리선이 나오면 그거를 조명 같은 데는 딱 안에 넣으면 딱 찍기만 하면 딱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스 전기를 분배하는 분배기 2구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2구 뭐 이렇게 3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찝으면은 딱 찝혀져 가지고 전기가 분배하는 전기 분배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누전 차단기를 달 수 있다라고 제가 누전 차단기 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접대 말씀을 드린 이런 형태의 콘센트에 누전 차단기를 단 콘센트를 얘기했더니 그게 제품화가 되어서 사방돼서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인데 그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봐도.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두꺼비집처럼 배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다 이제 누전 차단기를 다들은 미니 두꺼비집이 되겠죠. 미니 두꺼비집이 되어서 거기다 배전기 대신 이제 지붕에 물이 새거나 그러면 여기에 누전이 생길 수 있는 거로 방수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전기선을 알 있잖아요. 구리선 까가지고 피복 벗기만 까가 그걸 딱 꽂기만 하면, 조명은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꽂기만 하면 전기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꽂기만 하면 이거를 보면 이것도 안에다가 전기 구리 피복 깐 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사로 돌려가지고 조이는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형식은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장 작업을 하거나 전기를 여러 군데에 배분할 때 전기 배분기를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게는 콘센트를 이렇게 쭉 꼽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꼽는 거 아니더라도 전기만 배분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전기 배분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구리선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딱 꽂으면은 거기 꽂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나사로 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튼튼하게 물에 이렇게 천천히서 물 셀 때를 대비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뭐 이렇게 테이핑으로 좀 감아줘서 물이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상품화 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CCTV, 집안에 있는 CCTV를 10개, 20개, 보통 기업용으로 50개,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DVD로 꼽지 않고 유선 포트처럼 신호를 모아주는, 이게 CCTV로 들어오는 신호를 모아주는 유선으로, 그 유선 포트처럼 거기에 딱 꽂기만 하면은 20개짜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신호가 그렇죠. 거기다 꽂기만 하면, DVD는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꽂기만 하면 20개, 50개, 100개 확장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선을 노트북 컴퓨터나 관리하는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그 신호가 유튜브처럼 각 신호가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몇백 개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CCTV를 보는 이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통합시킬 수 있고, 사무실의 컴퓨터가 50대다 그러면 50대 컴퓨터를 유선으로 꽂고 20개짜리를 그냥 10개를 꼽아가지고 관리하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각 컴퓨터에 회사 내 컴퓨터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회사 내 컴퓨터를 통합시키는 간단한 구조를
예, 유선 포트, 저는 유선 포트라고 불러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예,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렌즈 안에 이게 카메라 렌즈, 이게 CCTV 뭐 휴대폰 안에도 렌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요. 이게 안에 이제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돌지 않고 렌즈가 안에 미니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주된 렌즈가 있고 미니 렌즈가 사방 각도를 담당해서 그 렌즈가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게 동시에 여러 각도를 찍는 이런 CCTV 블랙박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휴대폰 안에도 이런 게 렌즈가 여러 군데로 각도마다 틀리게 있어서 동시에 여러 군데를 찍어주는 뭐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어느 각도만 찍고 싶다 그러면 그때 그 소프트웨어상으로 그 클릭을 하면 그쪽만 찍고 전체를 다 찍는 또는 뒤에 360도까지도 가능한 360도까지 가능하고 드론이다 비행기다 그러면 위아래까지도 동시에 찍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국 TV 보면은 방송국 카메라가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 렌즈를 사방대 각도별로 펼쳐서 동시에 찍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이제 그것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서 노트북 컴퓨터에 그 줄을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통합시키기도 하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무선 CCTV다 무선 뭐 또 카메라다 무선 카메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선 CCTV가 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동영상도 촬영하면서도 사진까지도 찰칵찰칵 촬영을 하는 이런 프레임 단위로 무선 이런 CCTV인데 사진기 역할 그러니까 뭐냐 그 휴대폰 동영상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잖아요. CCTV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는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정 장면만 딱 찰칵 찍어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거나 이렇게 그쪽 것만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DVD를 통해서 그쪽 장면을 다시 테이프 감아보고 정지시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 장면 딱 사진으로 찰칵 찍는 그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상으로 얼마든지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CCTV면서 동시에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동영상 둘 다 가능하도록 동영상도 프레임 단위로 잘라가지고 할 수 있다. CCTV인데 무선 카메라 일종 카메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또 뭐 이러죠 캠 카메라처럼 만든다는 거죠. CCTV를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프레임 단위로 그 동영상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고 CCTV 화면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잘라 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그렇게 각각 따로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잘라서 또는 그것을 좀 가공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은 CCTV인데 이제 무선 카메라 역할을 유선으로도 카메라 유선 처리도 되고 유선으로도 연결해도 무선으로도 카메라가 됩니다. 무선 CCTV 있고 유선 CCTV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 CCTV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전파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어떤 마이크로웨이브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파형이 서로 틀린 전파를 묶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물 데우듯이 바닷물이나 어떤 강물이나 물을 끓여가지고 그 끓일 때 이제 상중하, 그러니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거예요.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물을 데우셔가지고 수소, 산소를 추출하시면 제 기술이죠. 상중하를 동시에 이렇게 그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동시에 물을 끓이는 구조. 그래서 수소, 산소 추출, 물 끓이는 증기 발전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적외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같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 다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묶어서 쏘면 더 열이 강해집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수소, 산소 추출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분해해가지고 전기 분해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산소 추출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상을 태울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넣으면 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오랫동안 넣으면 탑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적을 공격하거나 지상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태워버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들어가는 데서는 다 열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전투기를 A사랜드에서 전파를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 전파를 쏴서 태우듯이 지상에 있는 적들을 태울 수 있고, 그렇죠. 지하에 있는 적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무인 전차다, 무인 전차 같은 것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를 건물 안에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적외선 같은 거 봐가지고 적외선 전파가 현재의 적외선 전파는 그렇죠.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적외선 전파를 묶어주면은 그렇죠. 건물도 보다 깊이 투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감지, 사람 같은 거 감지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 안에 숨어 있어도 다 감지하고 이렇게 폭격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무인 전투기나 무인 뭐 어떤 장갑, 무인 뭐 어떤 전투 기계들, 뭐 로봇도 될 수 있고, 적외선 서로 평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밑을 다 촬영하거나, 뭐 비행체, 드론 비행체 또는 무인 장갑차, 무인 전차 이런 무인 차량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유선 사람이 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적외선 서로 평행에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스캔을 하면 건물을 안에 있는 열감지,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 구조도 이렇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근데 그런 전차들은 앞으로 이제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하고요. 상공으로 1cm 단위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고 똑같이 숫자로 표시합니다. 지하로 또는 이렇게 바닷속 같은 데도 1cm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가로 세로로 쪼개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격 무기는 아마 다 될 겁니다. 이 방식이 다 이런 식의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될 수도 있고요. 매벳 그러니까 지도에도 탑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모든 드론도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드론이라도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비행체, 무인 장갑차. 모든 군사 무기들 A사 레이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다 이 좌표방 GPS를 대신한 이 좌표 방식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런 물류 창고는 이렇게 이런 데서는 물류 창고 안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높이까지 해가지고 좌표를 딱 짜가지고 몇 센치 단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로봇이 좌표 방식으로 마그네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고 사람 피해도 다니고. 전파 쏴서 사람을 인식하고 영상 카메라를 사람 인식해서 자율주행 차량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위치를 RFID 같은 이렇게 서로 무선 인식 장치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면 보다 뚜렷이 전파가 멀리 감으로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물건의 이동 계산 하는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가정농기 청소 로봇에서도 쓸 수 있고요. 호텔 서비스 로봇 이런 데서도 좌표 방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휴대폰 안에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게 거리 측정기, 레이저 측정기처럼 뭐 그 초음파나 또는 모든 그 전파를 가지고 또는 적외선 전파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측정해서 좌표를 딱 짜주고요. 휴대폰 같은 데서 또는 그런 기기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거리 측정기로서 그러면 그 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휴대폰 안에 앞뒤로 휴대폰에 이렇게 사진 촬영을 제가 CCTV를 이 앞뒤로 이렇게 돌지 않고 동시에 앞면을 다 촬영하고 뒷면을 촬영하면 360도 촬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렌즈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각도를 따라서 그 카메라 렌즈 휴대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제 기술 블랙박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하늘에 있는 뭐 드론이나 정찰기 아니면 뭐 모든 그 비행체에서 또는 그래도 자율주행 이런 데서도 360도로 촬영하고 위아래까지 활용해서 그것을 하나의 화면, 컴퓨터 화면으로 통합시킬 수, 유튜브처럼 통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좌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모든 뭐 컴퓨터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반도체의 설계에 있어서도 좌표 방식으로서 정보의 입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뭐 TV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자기 제품 안의 공간을 인식해서 좌표 방식으로 어디가 고장 나는지 이해하고 상하수도 같은데 상하수도 매설 위치 또 상하수도 어디 파열 위치도 좌표 방식으로 파악해요. 또는 뭐 인터넷 제공업체들, 이동통신 제공업체, 가스관 제공업체 이런 데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거기 매설한데 이런 데를 찾아내서 고장 원인을 금방 발견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마다 앞으로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제품화 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보면 구멍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서로 똑같은데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대중소 바람이 잘 들어오고요. 선풍기 이 뒤편에 구멍 들어오는데도 똑같은데 사이즈가 똑같죠. 이것도 틀리게 이렇게 사이즈를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틀리게 대중소 틀리게 만들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드라이기 같은 것도 보면은 드라이기도 뒷면에 구멍이 똑같은데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에어컨이나 히타기, 그다음 바람이 들어오기 에어컨 같은데 이동용 에어컨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오는 구멍을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강하게 들어와서 강력하게 시원해집니다.